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휠체어를 통해 이동하는 박승리 씨. 바깥에 외부 활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때 언제나 휠체어를 이용해 외출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전통적인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사용해 휠체어를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의 신세계라고 불리는 동력 보조 장치입니다. 휠체어는 사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팔 힘으로 이동하는 수동 휠체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의 힘으로 이동하는 전동 휠체어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수동 휠체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 정형외과적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도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만 무게가 무거워 휴대성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동력 보조 장치입니다. 수동 휠체어에 결합해 사용하는 장치로 달부착이 용이한 배터리와 조작기기로 수동 휠체어 사용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전동 휠체어의 낮은 휴대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방금 보신 영상의 보조기기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 알고 계십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셨던 보조기기는 2019년에 의료기기 인증은 받았는데요. 아직 건보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동권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고령자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삶의 기본이 되는 권리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보조 동력 장치가 경량이라서 이동 제약도 적고 어깨 통증도 적고 또 통증을 미연에 예방해서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사자 욕구도 굉장히 높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상자에게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근로자와 보훈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에 공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되긴 하고 또 민간에서 상상인 SK 행복나눔재단 또 현대자동차그룹 롯데 삼동복지재단 등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이나 일부 지자체 지원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훨씬 이전부터 수동 전동 휠체어를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조기기 지원금도 세분화해서 촘촘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도 이런 해외 사례를 좀 고려해서 특히 당사자 욕구가 높은 제품들이 이렇게 장기간 건보로 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화의 의지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춰 주시겠습니까? 다시 켜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이미지가 흐려서 주요 아이템들의 위치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펩시 캔과 코카콜라 캔이 나란히 놓여 있으며 펩시 캔은 왼쪽에, 코카콜라 캔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캔의 조화로운 배치가 눈길을 끌며 배경의 나무 무늬 가구가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책상이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람들은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계십니다. 전면 벽에는 두 화면이 있어 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문서와 노트북들이 놓여 있어 바쁜 협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 보조기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시연으로 보신 바와 같이 AI 보조기기인데요. 별도의 점자나 QR코드가 없는 일반 공산품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현장의 상황 환경을 시각 정보를 쉽게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보조기기인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보조기기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개최한 사람 중심의 기술, 더 나은 삶과 연결이라는 가치를 표방해서 혁신 기술, 약자 동행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행사에서도 전시되기도 했는데요. 이사장님, 이런 신기술의 보조기기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 보조기기의 발전은 사실 기술 혁신을 넘어서 장애인에겐 삶의 혁신이 됩니다. 이런 신기술이 모두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입되는 부분에서 좀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될지에 대한 제도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 또 방금 시연한 보조기기가 사실 핸드폰의 어플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보조기기법상 소프트웨어는 보조기기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기기로 공적 급여 대상에 아예 포함될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은 법 개정을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 또 두 번째로 또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선 국정감사 내용 확인해 보셨겠지만 현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예산이 개인 예산제에도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개인 예산제를 잘 검토해서 본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 주셨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 여쭙고 싶고, 이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된 연구 용역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새로운 기기를 보니까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사실은 아시겠지만 90개 품목이 장애인 보조 기기로 등록이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기기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신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보조기기가 공적 급여가 되는 속도가 따라가고 있지 못한 현실이고, 보셨듯이 2019년에 의료기기로 된 제품조차 아직 등록되지 않고 있어서 예, 저희가 조금 더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늘 재원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용역도 내서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게 그 지금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사실은 저희 보조기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종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전 서구갑 출신 장종태 의원.